신의료기기 개발 차원으로 이거는 참여를 시켜야 되겠다. 맥진기, 청진기, 그다음에 초음파 또는 뭐 엑스레이, 뭐 요즘 여러 그런 의료기기 차원으로 우리 한방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나온 대로 IT, 뭐 기계, 재료, 화학, 바이오, 의학 이런 다학적인 지식이 총망라해서 과거에는 손으로 맥을 집었던 시대, 그저 혀를 보고 관형찰색이라고 해서 얼굴을 들여다보고 환자의 음성을 들어보고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보다도 신의료기기 개발 차원의 우리 한의학의 이론들이 응용이 된다면은 훨씬 더 신성장 동력원으로서의 차세대 시장 의료를 한의학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의료 서비스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바로 K-메디슨이라는 입장에서 한국 한의학 내지는 한국의 서로 어떤 통합의학적인 선진의학이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그래서 병원을 수출하고 의료의 어떤 치료 패키지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계기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 가장 대두되고 있는 융합이라는, 소통과 융합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역시 여러 종류의 기술 융합을 통해서 결국은 모든 우리 인류가 환자를 포함해서 모든 인류가 건강, 장수 내지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여러 가지 이런 융복합 기술 이런 개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비단 서양의학 또는 뭐 여러 가지 서양 과학 쪽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한의 과학 기술에도 충분한 어떤 영향력이 있고 그에 따라서 그 로드맵에 맞춰서 그 트렌드에 맞춰서 한의도 과학 기술적인 차원으로 변화가 돼야 되겠다라는 것이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의 경영의 목표가 되기도 하고 한국 한의학의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비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두되어 있는 여기 나와 있는 이 5종류의 아젠다를 정책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 것이냐라는 문제를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우선은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보면 고령화 저출산 문제, 역시 가족 친화 정책이랄지 노후 생활 보장 대책 강화랄지 장기 요양 보험 제도랄지 저출산의 원인과 고령화 문제들을 보다 더 이제 면밀히 분석하면서 대국민의 어떤 홍보성을 강화시켜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신종 전염병의 경우에도 전염병 관련해서 우리가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든가 여러 가지 예방 접종 사업을 시행한다든가 하는 어떤 대책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만성 난치성 질환, 환경성 질환 이런 내용도 어떤 이런 질환에 취약한 계층들의 어떤 보호와 관리를 우리가 보다 더 강화시키고 특정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 사업을 확정시킨다든가 또는 기후 변화랄지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다 더 정책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료비 부담에 대해서도 사회학적인 여러 가지 그런 이슈를 정책적으로 해결해주는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이 나오겠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역시 이 5개의 아젠다에 맞추어서 노인 빈곤율이 이렇게 늘어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임신 출산이랄지 난임 부부랄지 또는 여러 가지 청년들의 어떤 취업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저출산의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보다 더 어떤 경제적 사회적으로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거고요. 신종 전염병이나 만성 난치성 질환이나 환경성 질환 이런 내용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사회 보장이나 보험 급여나 여러 가지 그런 그 정부 투자가 확대가 돼야 될 것이고 의료비 부담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사회적으로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결혼이나 가족 관에 대해서도 가치관의 변화도 유도가 되고 또 사회 문제가 되어 있는 동거 가족이나 미혼모 가정에 대한 이슈도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질환 예방이나 교육 여러 가지 건강 관리에 대해서도 음주 흡연을 포함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차단이 돼야 되겠고 환경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친환경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생활 환경을 조성해야 될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의료비 부담 관련해 가지고 사회적으로는 소득 계층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어떤 그 의료비, 약제비 적정 부담이 있을 것이냐라는 이런 내용까지 포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료 영역에서는 물론 요즘은 피차간의 과잉 진료랄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을 의료 영역에서도 스스로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인 것은 당연히 의료 차원이든 여러 가지 그런 그 치료 기술이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분 차원에서 연결해가지고 보다 더 이런 내용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진단과 치료 내지는 서로 간의 어떤 그 발생들이 감소될 수 있는 여러 그 대응 기술 개발까지도 이제 다 고민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아젠다 접근 방법들이 이제 나오리라고 보죠. 우선 한의학적인 내용에서 보신다면은 한의학 영역에는 보다 더 과거에 자연 친화적이고 심신의학적인 차원이 보다 더 대두가 되었었고요. 질병이 와서 진단하고 치료하기보다는 일반 석생, 예방 차원에까지도 굉장히 넓게 치료 영역에 포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고령화 저출산을 포함해서 신종 전염병이든 만성 난치성 질환이든 환경 질환이든 여러 종류의 질환들의 한의학적인 영역이 접근할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넓다고 봅니다. 제일 먼저 나와 있는 미병의 개념도 우리가 보통 그냥 쉽게 표현하면 예방의학적인 차원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표면적으로 나타난 그런 바로 그런 과정을 진단하고 치료할 때는 이미 늦었다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족력이랄지 유전성 질환을 물론 포함하기도 하고요. 모든 병에는 전구 증상이 있게 되고 그 전구 증상 이전에도 뭔가 역학적인 조사를 통해서 그 병의 발생 예측을 미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포함한 미병의 개념을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다스려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또한 넓혀지는 게 양생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생이라는 건 우리가 식치동원이다 얘기를 하기도 하죠. 음식을 통해서 평상시에 석생을 우리가 관리하고 그런 내용들을 보다 더 치료의학으로 발전시킨 내용들이 미병과 양생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벌써 중국이나 일본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치료의학의 이슈로서 지금 나오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도 요즘 정부의 그 지원으로 그 연구 사업으로 굉장히 우리 연구원을 포함해서 많은 그 연구 내지는 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병 양생 또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장부랄지 여러 가지 자연과의 조화 이런 어떤 밸런스 개념을 도입을 한 그런 차원으로 각종 질병들을 우리가 치료할 수가 있겠다라는 면으로 우리가 고령화랄지 신종 여러 가지 병들, 난치성 질환, 환경성 질환들에 우리가 거기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신종 전염병이다 하면은 한방에서는 또한 상한병이다 또는 온병이다, 온역병이다라는 개념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추워야 할 때 춥지 않고 더워야 할 때 덥지 않으면 흔히 돌림병이 생긴다라는 차원에서 동의보감에도 이제 지금 설명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어떤 환경으로 인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런 그 생길 수 있는 질병들 이런 내용들도 이미 고전에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또 한약이나 침뜸, 부항, 물리치료 등 이런 내용들이 벌써 그 질병 치료 개념으로서 널리 만성 난치성 질환에 사용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 내용들과 더불어서 아까 미병 양생의 개념 마찬가지로 적절한 음식 섭취랄지 규칙적인 운동이랄지 각 개인에게 적합한 어떤 체질 내지는 여러 가지 가족력에 포함한 식습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양생 치유법들이 이미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한의학적인 접근 방법이 보다 더 개발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빅데이터 내지는 그런 그 새로운 트렌드의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제 접목을 해봐야 되는 게 앞으로의 한의학 영역에서의